갑자기? 김수진 신났네? 왜 이렇게 신났죠? 왜 이렇게 신났죠? 뭐 휴가 갔다 오니까 뭐 세상이 다 행복해 보입니까? 조금 더 재밌는 거죠. 자, 같이 볼게요. 자,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우도록 했는데, 배웠잖아요. 우리가 정규분포 배웠는데, 정규분포는 뭐의 일종이냐면, 연속, 확률, 분포의 일종이었고, 연속 확률 분포는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래프를 선택을 했는데, 그 그래프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확률 밀도 함수. 왜 밀도라는 말을 쓰냐면 정확하게 하나의 포인트에 대한 개수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키가 170인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치면 170.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가 170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밀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밀도를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몰려있는지를 그냥 개체수를 어디에다 올려놓고 그냥 얼마만큼 이렇게 있는지를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분포하는 정도를 표현해 주시면 되고, 마치 그쵸, 구글 어시스턴트가 미쳤죠? 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그림의 특징은 뭐였었냐면, 일단 fx가 0보다 커야 됐고요. 크거나 같아야 됐고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방금 봤는데 빠른 속도로 봐서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승훈 어떤 특징이 있었죠? 넓이가 1이 다 좋아요. 자, 전체 넓이가 항상 얼마가 될 수 있도록 1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확률은 김수진,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A에서부터 B까지 확률. 일반적으로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P,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확률은 구하는 방법이 뭘로 구했다? 넓이를 구했다. 넓이. 자, X는 A에서부터 시작해서 X는 B까지 X축과 그 다음에 요걸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 자, 이 넓이가 바로 확률이라 했다. 넓이가 확률이 되게 인위적으로 만든 함수를 우리는 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죠. 자, 이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이 연속 확률 분포 안에 뭐가 있냐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분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정규 분포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평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정규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데, 식 자체가 우리가 좀 구하기 힘든 식이어가지고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아주 복잡한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함수식의 함수값을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 상황들, 어떤 대부분의 통계 자료들이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를 알면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키 재고 하는 거 하나요? 요새도 하나요? 신체 검사라고 하나요? 안 해요? 했나요? 언제 했지? 초반에. 1학년 때? 네. 신체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배 땡고, 자, 배 땡고 1학년 남자 학생들의 키를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이런 분포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169가 평균이고, 고1은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큽니까? 고1 때 얼마였어요? 얼마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69를 잡은 이유는 그래도 나보단 작아야 되니까. 내가 170이니까. 내가 170이니까 나보단 작아야 되겠죠? 건방지기실이. 자, 그래서 169라고 하는 분포를 보이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강윤처럼 많이 이땡윤처럼 이렇게 많이 작은 친구도 있었고, 자, 여기 자, 조금 큰 이땡훈처럼 조금 큰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친구들이 막 분포가 되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 라인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요 라인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웃죠? 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잴 때 175부터 180까지는 뭐 티셔츠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2X 라지를 주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2X 라지를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학년 거를 미리 주문을 해야 돼. 그래서 올해 학년 거를 토대로 다음 학년 거를 조사를 하려고, 주문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신입생이 1000명이야. 10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야 미리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알아보고 주문을 하면 처음 딱 들어온 날에 쫙 나눠주고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주문을 해야 돼요. 그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얼마만큼이 들어갔는지 몰라. 그래서 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1000개 중에 몇 개를 사놔야 할지 요거를 미리미리 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들어올 학생들을 미리미리 좀 만들겠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겠다는 것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알아야 돼요. 1000명 중에 확률이 30%다 그러면 300명이니까 300개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를 찾고 싶은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키가 170이고 169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봤더니 뭐 5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175부터 6이 나온 거예요. 175부터 185까지 180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은데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려면 이 함수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적분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뭐 배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A에서부터 B까지니까 170부터 180까지 80까지 이 함수 fx를 적분하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를 적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정한 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특정한 표를 만들어 놔서 이 부분에 몇 퍼센트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표를 만들려고 해도 문제가 생겨요.
왜? 1학년한테는 이런 표를 평균이 169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6인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2학년이 되면 조금 더 크잖아요. 조금 더 키워야 되고 3학년이 되면 조금 더 크거든요. 좀 더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 분포 하나에 따른 모든 표를 다 만드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표는 하나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표를 딱 하나만 만듭니다.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분포가 있어요. 하지만 표는 딱 하나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표는 딱 하나만 만들어서 조금 혼란을 좀 적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포? n, m1, 시그마 1의 제곱이라고 하는 분포도 있을 것이고 n, m2,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분포가 있을 것이고 n, m3, 그 다음에 시그마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분포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분포가 있을 텐데 자, 요거를 포괄할 수 있는 표를 하나 만들 건데 표를 만들려면 일단 얘를 적절하게 하나의 분포로 좀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많은 분포들을 하나의 분포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이 아주 기본적인 이 정규분포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정규분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린 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딸린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표준화된 정규분포라고 해서 얘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고요. 이 표준 정규분포의 어떤 넓이를 구해줄 수 있는 표를 만드는데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음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김수진 발음 잘 하겠습니까? 표준 정규분포 표. 예? 다시 한 번요. 자, 이승원 한번 해볼까요? 표준 정규 분포표. 좀 이상하죠? 이강인 한번 해볼까요? 저요? 예. 설마 이게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죠? 김수진도 했는데. 예? 표준 정규 분포표. 잘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 지금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자, 표준. 잘했어요. 이정섭. 잘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 그래서 이 표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숫자들로 가득한데요. 그 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사과는 좀 이따 하세요. 사과는 원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 뭐 이런 줄거 하나 주고 하는 거지.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끝나고 저기 편의점 가서 사과 주스 하나 사가지고 사과하세요. 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넓이를 미리 구해준 거예요. 수학자들이 야, 너네 넓이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요거를 좀 먼저 구해 놓게.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 봐. 라는 게 표준 정규 분포 표예요. 자, 이 표를 활용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표를 보는 방식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게 있어요. 표준화라는 거죠. 표준화를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평균도 다 다르고 표준 편차도 전부 다 다른 이 모든 이 자료들을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분포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그거는 통계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그 변수에서 m을 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면 그것을 표준화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항상 요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확률을 이렇게 구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어떤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m, 시그마 제곱에서 표를 하나 줘요. 어떤 표를 하나 주냐면 어떤 확률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확률이 m보다는 크거나 같고 m 더하기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이 0.3413이라고 줍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누군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p m보다는 크거나 같고 m 더하기 2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 0.4772라고 준 거예요. 4772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줘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p x가 m 플러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확률이 얼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를 구하는 것과 같다?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럼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면, 자, 저 분포를 먼저 그려주세요.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셔야 되죠. 정규 분포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는 m이고요. 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m부터 m 더하기 시그마까지는 0.341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m 더하기 시그마까지는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는, m 더하기 2 시그마는 여기 있겠죠? 여기까지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0.4772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m 더하기 시그마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확률이 얼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 더하기 시그마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0.4772 빼기 0.3413으로 빼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0.1, 그 다음에 얼마예요? 1359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0.1359라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퍼센트로 얘기하면 13.59%가 요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영역에 들어가 있는 확률을 알기 때문에 1000명이 만약에 이 분포 안에 있다. 그럼 여기는 대략적으로 136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확률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균 알고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를 구하는 것이다?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률 구하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넓이기 때문에 넓이 구하기 문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림 그려야 돼요. 자,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림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저기 144페이지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들을 차례차례 적용을 시켜 볼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식을 쓰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푸는지 잘 보고 계셨다가 밑에 있는 문제에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빠박 소리가 납니까?
자,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어차피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기가 뭐다? m이다.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는 뭘 그리셔야 되냐면 m-2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가 얼마구나? 0.9544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m 더하기 2 시그마보다 작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부분부터 밑에를 하나만 더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 m 더하기 2 시그마니까 요거 그려주시고 m 더하기 2 시그마보다 작은 이 부분의 넓이를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절반 딱 나누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전체 합이 1이기 때문에 0.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 이게 좌우 대칭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걸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0.477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0.4772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된다? 0.9772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표용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7-1번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1번이요? 예. 7-1번이요. 김수진 집중하고 있습니까? 잘 됩니까? 어려워요? 너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예? 아, 저거 쓰느라고? 잘했어요. 시그마가 2죠, 2. 예. 맞아요. 시그마 저거 살아서 얘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그래서 얘가 m 더하기 2 시그마가 20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찾는 거죠.
김수진, 정규분포 곡선을 그렇게 잘 그렸어? 기가 막힌데? 내가 여태까지 본 정규분포 곡선 중에 거의 최상급에 속해. 성적도 최상급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요걸 줬어요. 자, 대표 8번 볼게요. 대표 7-1번 못 푼 사람? 예?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는데? 아니 이거 16,2의 제곱이에요. 시그마가 2인 거야. 시그마가 2니까 20이면 6이죠, 여기. 요 부분. 그럼 16부터 여기까지니까 다 더해주면 0.477이 나오는 거고요. 윤상이. 보통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m, 시그마의 제곱이에요. 시그마가 얼마란 얘기예요? m, 시그마 제곱을 했더니 4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시그마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평균하고 여기다 시그마 제곱을 쓴다고. 그럼 시그마 제곱을 썼는데 4잖아. 그럼 시그마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그마가 2라는 얘기인데 16부터 20이면 여기가 지금 16이야. 그럼 20은 시그마가 2니까 몇 시그마 오른쪽으로 간 거야? 2 시그마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근데 얘는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넓이가 0.4772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m부터 m 플러스 2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요걸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항상 그려주시고 그림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대표 8번을 보세요. 대표 8번은 아까 전에 지금 이렇게 제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예요. 정규 분포의 변수. 자,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를 Z라고 하니까 자, 저렇게 된 상황에서는 쟤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Z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X에서 M을 빼고 뭘로 나눈다? 시그마로 나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표준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화. 자, 이 표준화를 거치면 전부 다 얘는 평균이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로 가요. 표준 편차는 1로 갑니다. 자, 이 과정만 거치면 전부 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지금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를 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럼 원래 분포를 먼저 그려주세요. 원래 분포. 자, 원래 분포는 평균이 얼마고? 5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인 분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첫 번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51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래요. 51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51. 51보다 작거나 같은 분포니까 요만큼을 구하여라 라는 뜻인데 여기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변수를 조금 바꿔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시는데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항상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림을 그려주세요. 똑같이. 그림은 똑같아도 괜찮아요.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얘를 이쪽으로 변환을 시킬 때 항상 해주는 작업이 뭐냐면 이 변수에서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는 작업이에요. 그럼 이 변수가 뭐예요? 51이죠. 평균은 50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얼마냐면 2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x에서 얘를 빼고 2로 나눠주는 작업을 해주면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51 빼기 50을 2로 나눴으니까 얘가 0.5에 해당되는 값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왼쪽은 얼마가 되고 0.5가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는 뭐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얘는 0부터 0.5까지, 0.5까지가 이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0부터 0.5까지 0.19195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0.1915. 자, 따라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주면 이 부분의 넓이니까 0.6915가 되겠죠. 이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겠다? 0.6915가 되겠다. 더하기. 자, 이 부분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47부터 49까지니까 47이 여기 있을 거고요. 49는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위치를 잡아주는 건데, 자, 이 위치를 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 47에서 50을 빼가지고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5 나오겠죠. 그 다음에 49에서 50을 빼서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0.5가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 자체가 원래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0.5부터 1.5 사이의 넓이를 찾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 부분의 넓이는 누구랑 똑같다?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0.5부터 1.5까지의 넓이를 찾으려면 0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0에서부터 0.5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1.5까지의 넓이에서 0.5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빼주는 거죠. 0.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빼주면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빼주면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0.2417이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 표준 정규 분포가 구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정규 분포가 그려져 있으면 표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항상 몇 개 그려준다? 2개 그려준다. 위에 원래 그래프, 밑에다가는 표준화된 그래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줄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과정에는 표준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누는 과정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밑에 8-1번 하고요. 그 다음에 8-3번이 있는데 8-1번, 8-3번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 안 되는 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는 여기 하나 그리고 밑에도 하나 그리고 똑같은 여기서 잡죠. 표준화 시킨다는 건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12가 평균이에요. 여기 12인데 표준적인 높이는 0. 그리고 12에 6부터 15까지니까 6부터 15까지 이 부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6이
2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15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내릴 때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15가 얼마나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15가 나면 1이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1에 해당되는 넓이가 2에 해당되는 넓이가 2분의 넓이가 좋고 넓이가 성형이니까 모든 정규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들으면 이 분포는 그림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가운데가 어디냐? 12에.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6부터 15까지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 확률은 이 부분의 넓이랑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다가 얘를 표준화시킨 표를 다시 넣어줘요. 그럼 12는 어디로 가는데 0으로 표준화를 하면 0이 되니까 15는 어디로 가느냐 15에서 12를 뺀 다음에 15가로 나눠줘야 돼요. 15가로 여기다 써놔요. 빼고 얘를 나누는 거 어디든 얘는 여기서 얘를 빼고 얘는 많이 그럼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인데 마이너스 2까지는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2까지의 넓이가 똑같아요.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는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는 얘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고 좀 같이 이해가 되는 거고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는 그래서 이 비교를 보는 거였으니까 맞죠? 네. 66하고 70. 아시겠어요? 774가 많이 8일 동안 x-15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죠. 절대값. 야, 이거 이상한데? 지금 30도에 맞춰놨잖아. 응? 어떻게 이게 지금 30도의 에어컨이야? 아니요. 아니. 김수진 한 거야? 네. 이거는? 이거요? 응. 하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요. 아, 이거랑 0.01, 915랑 돼야 돼. 이강윤 심심하지? 심심하잖아.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내용 대표 9번으로 가볼게요. 자, 원래는 그 선생님이 알려준 이 아이디어만 가지면 다 풀 수 있는데 다 풀라고 하면 시간 질질 끌다가 20분 후에 집에 갈 것 같아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18,3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18,3의 제곱이라고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평균이 얼마란 얘기고 x의 평균이 얼마란 얘기예요? x의 평균이 18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x의 평균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써요? 2x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게 18인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지금 3이니까 시그마 x는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근데 y라는 변수를 하나 잡았는데 y가 뭐냐면 3x 플러스 1이에요. 자, y가 3x 플러스 1이면 y의 평균은 얼마인가요? y의 평균은 우리가 배운 적 있죠?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쓴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요거에다가 3 곱해서 1을 더해준다. 이거는 따로따로 빼서 계산해준다라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운 적 있죠? 네. 그래서 y의 평균은 18 곱하기 3에다가 요거 해주면 55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그마 y인데, 시그마 y는 시그마 3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은 시그마 3의 시그마 x랑 똑같기 때문에 자, 시그마가 얼마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9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y의 분포는 결과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정규 분포의 평균이 얼마고 55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인 9가 되는 자, 이런 분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55가 된다. 시그마는 9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6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일 거라고 했거든요. 그 64는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55는 항상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요. 자, 64는 어디로 가는지 볼게요. 자, 김수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빼고 나눠야 되죠. 빼고 나누면 얼마 나와요? 빼고 나누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1. 자,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 왼쪽은 얼마가 되고요? 0.5가 되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이제 문제인 거죠. 자,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는 거기 주어져 있죠.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0.341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뭐가 된다? 0.8413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 표준화를 해야 된다. 표준 정규 분포가 나와 있다면 자, 이렇게 항상 두 개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아주 예쁘게 문제가 풀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공부로 성공하고 싶으면 예? 첫 번째,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엉덩이 살이 찌란 얘기가 아니죠. 예? 무겁게 앉아 있어라. 예? 많이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누가 보면 쟤는 뭐 못 걷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화장실 안 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목이 받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좌우를 쳐다보면 안 돼요. 혹시 경마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경마하는 거 TV로도 본 적 있어요? 경마할 때 말 보면 말 옆에다가 이렇게 씌워 놓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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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 씌워놔요? 주변이 산만하면 뛰질 못해요. 내가 갈 곳만 봐야 돼. 이렇게. 갈 곳만. 내가 갈 곳은 저기야. 주변 신경 쓰지 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변을 열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다. 이게 소리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어쨌든 주변 자꾸 신경 쓰게 되면 가지 못해요. 자기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 케이스예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내가 할 것만 딱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막 그때 당시에 상황, 주변 상황을 너무 고려를 하다 보니까 가지 못했어요. 근데 좀 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마요. 내가 갈 것만 봐야 돼. 이렇게.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갈 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목은 다쳤을 때 고개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지. 근데 갈 곳이 땅이 아니잖아요. 바로 앞이 아니잖아요. 먼 곳을 봐야죠. 먼 곳. 즉 이강윤처럼 지금 계속 책만 드립다 보고 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풀이를 하는 이 과정을 그냥 눈을 보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뭐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하시면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공부면 공부로 성공해 본 누군가의 말은 들을 수 있어야죠. 공부로 성공을 해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옆에서 막 공부를 잘 못하는 공부로 성공해 본 적 없는 학생이 야 그거 좋대? 이렇게 해서 막 이게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열심히 따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달리는 거죠. 이강윤? 네. 열심히 합시다. 네. 김수진? 집중합시다. 강수진? 모가지 좀 다칩시다. 너는 모가지를 좀 모가지를 좀 부러뜨려 놔야겠어. 그래야 자꾸 옆으로 안 쳐다보지.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요거 그림 그리세요. 짠, 짜잔, 짜잔, 짠. 누가 지금 하품을 그렇게 크게 하죠? 예? 짠, 짜잔. 자, 보시면은 12부터 24까지 확률하고 12부터 24까지의 확률하고요. 같대. 누가 같다고 돼 있냐면 9부터 K까지. 이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자, 넓이가 같으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시켜 주셔야 돼요. 표준화를 시켜서 얘가 어디다? 0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12에서 20 뺀 다음에 4로 나눠보세요. 얼마죠? 얼마냐? 마이너스 2요. 자, 여기서 얘 빼고 4로 나누면 얼마냐? 1이죠. 자, 이 부분의 넓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자, 9에서 12 뺀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K에서 12 뺀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말 그대로 K 빼기 12에서 3으로 나눈 건데 이 부분의 넓이가 같으려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넓이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의 넓이가 같겠어요? 예? 2까지의 넓이가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값이 2가 돼야 되는 거고 이 값이 2가 되려면 여기서 얘 뺀 게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 18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죠. 네. 어려워요? 그림 안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혼나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자꾸 집에 가는 거야. 아직 뭐야? 왜 이렇게 가? 뭘 박수를 쳐? 에?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그런 겁니까? 자, 대표 11번 볼게요. 대표 11번. 휴가 갔다 와가지고 말이야. 휴가도 못 가 선생님 앞에서 박수를 치고 앉았고 말이야. 그러면 됩니까 지금? 이강윤, 너도 휴가 갔다 왔냐? 네.
이승훈, 넌 휴가 안 가냐? 바람직해. 넌 아니고 휴가 좀 가. 윤상이 휴가 안 가나? 안 가? 가족들 안 갔어? 가족들도 안 갔어? 신지연 안 가? 안 갔어? 그래. 응? 시간이 없어요. 자, 대표 11번. 정섭이 혹시 뭐 막 8월 12일 날 가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겠지? 에? 15일 주변에 간다고요? 15일 날은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요. 그 광복절은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이요. 에? 우리나라 독립한 맞아요. 독립한 날이자 일본이 원자탄 맞고 백기를 든 날이기도 하죠. 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그 다음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무역전쟁 중이에요. 예. 무역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죠. 예. 뭐가 있어야 돼요? 성실함, 그 다음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겨야 되잖아요. 지고 살 겁니까? 지고 싶습니까? 대답은 잘해요. 자, 어쨌든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가 공휴일날 쉬는 거 맞습니까? 이승훈, 선생님 공휴일날 쉬는 거 맞습니까? 뭐야, 왜 대답을 못해? 공휴일날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목에 공휴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공휴일날 온 적 있어 없어? 없어? 어린이날 온 적 있어 없어? 오늘도 공휴일이에요. 일요일. 우린 매일 와요. 다음 주 일요일 못 와요. 예? 왜? 약속? 약속? 자, 대표 11번 볼게요. 음료수의 용량은 2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8이래요. 이걸 따른대. 자, 242 이상, 262 이하가 적합품이래요. 적합품. 적합품으로 판정받을 확률을 구하여요. 그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을 그린다. 자, 이게 얼마다? 250이다. 근데 242 이상. 그 다음에 262 이하가 적합품이랍니다. 이 적합품. 이 적합품을 뽑을 확률, 이 적합품이 될 확률이 얼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는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